사람은 사랑할 때 그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할 때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20,000 people die of cancer every 매년 day. 2만 명의 사람들이 This translates to 8 million 죽습니다. deaths every year. 20년 500,000 of which 자료예요. are Americans. 네.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1 person out of 20 would get cancer. 90년에는 In 20명 the 중 1명이, 1940s, it was 1 out of every 16 40년대에는 people. 16명 중 1명이 In the 암 발생, 1970s, 1 person out of 10. 70년대에는 10명 중 1명. Today, 1 person out of 3 gets 자, 최근에는 3명 중 1명이 암 걸립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매년 20년 전 자료예요. 100만 명이 암으로 진단되어지고 미국에만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자, 매년 새로운 암 환자가 21만 명이 넘게 생기고 투병중이거나 암이 치유된 사람이 110만 명에 육박합니다. 평균 수명인 81살까지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37%, 3명 중 1명. 정말로 암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기하급수로 증가되어지는데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암으로 투병하는 이 사람들을 암유병자라고 합니다. 암유병자, 전체 토탈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암 걸리고 지금까지 현재 살아 계시는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만 약 40만 명입니다. 5천만 인구 중에 10% 하면은 얼마예요? 500만이죠? 그 500만에 얼마예요? 절반. 그러니까 20명 중 1명이 현재 뭐예요?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2016년 전체 한 해의 사망자가 약 28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암 사망자가 7만 8천 명. 여자가 남자보다 적었어요. 암 발병자가 3만 2천, 남자는 4만 7천. 2016년 암 발생자가 약 23만 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좀 잠깐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사망 통계는 훨씬 많아졌죠. 네, 코로나 이제 이후라서 그래요. 자, 근데 2022년 암 사망자가 약 8만 7천, 2016년에 비해서 몇 년 지난 거예요? 약 한 6년 지났죠. 근데 암 사망자는 거의 15,000명 껑충 뛰었어요. 15,000명 적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남자가 5만 3천 명으로 사망했고 여자가 3만 2천 명으로 사망했고, 남자가 훨씬 많이 사망률이 높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 걸렸을 때 여자가 훨씬 더 잘 뭐예요? 고쳐요.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 실천을 해요. 근데 남자는요, 성향상 잘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이니까는 잘 안 고쳐요. 잘 안 고치니까는 암 걸리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여자보다 훨씬 남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남자가. 자, 암 발생자 27만 명이네요.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자가 자그마치 2천만 명이 매년 암 발생하는데 거의 절반이 죽어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나마 지금 사망률이 뭐예요? 굉장히 이제 낮아졌고 생존율이 높아졌죠. 자, 여기에 이제 암 치료비를 좀 잠깐 보십시다. 암 치료비. 얼마나 암 치료비로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는지. 암 치료 등 경제적 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도 우리 돈 1,2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14년 전 우리나라 모든 암 환자들이 1년 동안 쓰는 암 치료 비용이 얼마라고요? 1,260조. 2018년 우리나라 총 국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약 429조. 2024년 올해는 약 605천조. 그러면은 1,200조면은 몇 배예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몇 배? 2배예요. 몇 년 전 통계인데? 14년 전 통계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 2배나 암 환자들 약 140만 명의 암 환자들이 뭐예요? 1년 동안 병원에 가 내는 암 치료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암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돈이 어떻게 될까요? 복지로, 사회 뭐 이런 발전으로 참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대 병원 이 병원들이죠. 자, 대부분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예요. 직원 수와 환자 수를 보면 삼성 서울병원 직원이 5,600명, 병상이 약 2,000여 병상. 직원이 훨씬 많죠. 2.5배. 아산병원 직원이 6,000명에 병상이 2,700. 서울대병원 직원이 6,300명에 병상이 1,700여 개. 세브란스, 신촌과 영동 같이 합쳐서 직원이 10,000명 이상, 병상이 약 한 3,000병상. 우리나라 4대 병원 얼마나 많은 대부분이 이 입원 환자들이 뭐예요? 거의 한 5, 60%가 암 환자일 거예요. 자, 한번 언뜻 계산해 보니까 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통 평균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토탈해 보니까 한 달 월급만도 약 한 3, 4조 되더라고요. 이게 직원 월급만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큰 병원에서 의료기술이 매우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런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의료비가 한국처럼 저렴하고 또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잠깐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있지만 잘 또 극복되어지고 안정이 되리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은. 자,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두 번째, 항암 치료. 세 번째, 방사선 치료. 자, 여러분 수술을 대부분 다 받으셨죠? 자,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수술의 이제 한계가 이겁니다. 한계. 암이란 병은 재발할 수 있는 병이죠.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남아있는 그 암세포들, 그 세포들이 남아있다면. 자, 이 전문가의 얘기로는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있다. 이게 수술의 한계예요. 물론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암세포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한 1cm 정도의 암입니다. 암세포가 자그마치 10억 개입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암세포는 뭐 0.3mm까지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진단 기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 그 암세포 크기는 약 1cm. 암세포 몇 개예요? 10억 개.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했다 해도 0.3mm 이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거를 못하는 것이 이제 수술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은 우리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매우 또 중요하죠. 자,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이지만은 자,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자, 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항암제에 대해서 이것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호사가 실수해서 이 항암제 한 방울을 피부에 떨어뜨렸대요. 피부가 녹더래요. 그게 항암제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독한 항암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저 암세포가 있잖아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깨끗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다 암세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 암세포가 이렇게나 4-5배 더 커졌어요. 자, 일단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항암제 투여하면은 이 노란 암세포는 죽어요. 그런데 항암제가 죽이지 못하는 암세포가 있는데 뭐 어떤 암세포요? 언코진, 암근원세포, 암줄기세포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떠한 항암제라도 방사선 터뜨려버리면 되니까 어떠한 항암제라도 새끼 암세포는 죽여도 어미 암세포, 암근원세포는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여요. 이게 또 항암제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암근원세포가 새끼들이 죽은 다음에 왜 죽었지? 원인 분석. 아, 그 항암제 때문에. 그러면요, 그 항암제가 들어와도 죽지 않을 더 독종 강력한 암세포, 깡패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암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도표 보세요. 예, 암세포 사멸됐습니다. 그런데 뭐요? 항암이 제하는 내성을 길어서 뭐요? 이제 더 커지게 되는, 예, 이게 바로 항암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받아서 뭐예요? 새끼 암세포 없애고 뭐예요? 나머지 뉴스타트 열심히 해서 그 암 근원 세포 뉴스타트 방법을 통해서 뭐 없앨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문가 얘기입니다. 그 암세포의 특징은 불사입니다. 불사.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악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암세포가 불사라는 말은 새끼 암세포가 아니고 무슨 암세포라고요? 암 근원 세포, 언커진. 암 줄기세포는 뭐예요? 어떠한 항암제라도 죽지 않는 불사의 세포란 말이에요. 자, 암세포의 특징을 빨주노초 파남으로 좀 표현해 봅니다. 자, 암세포가 성질이 다 달라요. 한 어머니에게서 난 7 자녀의 성질이 다 다르죠? 식성이 다 다르죠? 뭐 하여튼 다 달라요. 그것처럼 한 줄기 암세포에서 파생된 이제 새끼쳐 나온 이 여러 암세포가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딱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대신에 요 회색 암세포는 뭐예요? 내성을 길러서 더 커져 버렸어요. 이게 항암제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 회색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회색 이 암세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뭘 통해서? 우리의 몸 자체에서 뭐예요?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햇빛 쬐고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고 저 무농약 완전 유기농의 생야채 먹고 그리고 뭐요? 마음 가볍게 하고 그러면 뭐요?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이게 암 근원 세포를 제거하는 우리의 몸 자체의 뭐요? 치료 시스템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박수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병원 치료 받고 뉴스타트 하면은 뭐예요? 훨씬 더 회복률이 높더라 이거예요. 자, 요 문제는 요 회색 이 암세포 있죠. 요 내성이 길어진 요 회색 암세포. 요 회색 암세포 뭐요? 이제 전이 혹은 재발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회색 암세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 하면은요? 우리의 몸 자체에 요 NK셀이 뭘 죽여요? 는 치밀하다. 암 근원 세포를 수상한 죽여요. 세포의 단백질을 새끼 세포도 죽이고 어머니 암 세포도 죽이고 요 NK3이 암 세포의 구멍을 뚫어서 분해 물질을 막 분사해요. 그럼 암 분해 물질이 들어가면은 뭐요? 암 세포가 분해가 돼 버려요. 예.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말 소중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 방사선 치료로 넘어갑니다. 방사선 치료. 자, 방사선 치료의 거의 결론이다 싶은 게 중입자 치료입니다. 여러분, 방사선 치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쭉 1900 몇 년입니까? 그때가 1895년에 독일의 학자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X선을 발견합니다. 이 렌트겐이라는 이분이 처음으로 방사선 이제 그 X선을 이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입자 치료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방사선 치료가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이 뭐예요? 이 방사선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바로 방사선이고 에너지가 있는 물질은 다 방사선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방사선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느낄 수 있는 방사선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 안정을 찾으려 할 때 이제 막 에너지가 넘쳐요. 이제 어린 아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네, 애한테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5분을 못 앉아 있죠. 요게 에너지가 넘치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뭐예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튕겨 나가서 입자가 되고 전파가 되고, 그래서 입자는 뭐예요? 알파, 베타 입자. 전파는 뭐예요? X선, 감마선, 가시광선 이런 식으로 방출되는 것인데, 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요 전구 불빛 있죠. 이것도 방사선이에요. 난로가 내는 열 있죠. 이것도 방사선이에요. 핸드폰 전파 있죠. 이것도 다 사실은 방사선이라고요. 두 종류의 방사선이 있습니다. 비전리 방사선과 전리 방사선이 있어요. 자,
자, 비전리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방사선입니다. 이건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그러니까 뭐요? 이 가시광선도 다 방사선이라고요. 자, 전리 방사선은 뭐 광자, 또 하전자, 중하전자로 나눠지는데 X선, 감마선, 전자, 뭐 알파, 양성자, 핵 분열성 물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빛은 다 뭐라고요? 방사선이라고요. 모든 빛은. 그래서 몸에 해로운 방사선이 있고 이로운 방사선이 있고, 몸에 이로운 방사선 뭐요? 약해요. 그 해로운 건 뭐요? 굉장히 막 강합니다. 막 자외선, 뭐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뭐 이런 것은 우리의 몸에 이제 좋은데, 뭐 X선,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이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켄이 발견하는 게 X선이죠. 불빛을 차단했는데 그 차단한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오게 해서 당신 손 대봐. 딱 하니까 손이 뭐예요? 촬영이 되네요. 예, 그 사진 내가 가져왔는데, 근데 촬영이 돼요. 그래서 최초로 방사선을 이제 발견을 해서, 자, 태양도 방사선인 게 이게 이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태양도 방사선인 거. 태양이 방사선이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다들 알지? 에너지가 있어야 빛이 생기는데 태양을 이루는 주성분인 수소가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해. 태양에서는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는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 방출과 함께 전자와 원자핵이 제각기 움직이는 플라즈마 상태가 조성되지. 이 플라즈마 자체가 방사선이야. 정리하자면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방사선을 끊임없이 우주로 방출하고 있는 셈이야. 자, 태양은 핵 융합 발전을 이루죠. 그때 엄청난 플라즈마라는 열이 발생해요. 이것이 방사선이고, 사실 뭐요? 우리가 쪼이는 요 태양빛도 뭐요? 방사선의 일종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 방사선 레이켄, 이분이 실제 그 사진이에요. 자기 부인의 손을 촬영해가지고 최초의 X선을 발견합니다. 그다음에 X선 치료, 그다음에 감마선 치료, 양성자 치료, 전자선 치료, 중성자 치료, 뭐 중입자 치료하다가 드디어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나온 게 중입자 치료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방사선 이제 물론 이제 핵폭탄 폭발할 때 방사능 물질, 뭐 방사선이, 방사능은 그 힘이고 선은 나오는 이제 빛이란 말이죠. 자, 중입자 치료가 뭔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방사선으로 빠르게 해버려요. 빠르게 한 다음에 암세포를 조준해가지고 0.1mm도 오차없게 딱 쏘이면은 암세포가 그대로 파괴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뭐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졌죠. 그 물매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죠. 그게 바로 이 중입자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 탄소라는 입자를 방사선에 실어서 뭐예요? 태양빛에 거의 한 70% 정도 빠르게 1초에 40만 킬로 가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이 태양빛 비슷하게 탄소 입자를 실어서 돌려서 뭐예요? 이 물매로 이 골리앗의 이 이마를 정통으로 파괴한 것처럼 우리 몸의 암세포를 0.1mm 오차 없이 뭐요? 조준해가지고 파괴하는 게 바로 이 방사선 중입자 치료예요. 자, 엄청 이 강당에 한 3배, 4배 정도 큰 이제 그 건물이 있어요. 예. 그 건물에서 요 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탄소 이온을 이렇게 중입자 가속기에 집어넣고 태양빛 거의 비슷하게 이것을 뭐요? 급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첨단 이제 의료 장비를 통해서 요 중입자를 우리의 몸에 암세포에 조준을 해서 딱 타격을 해요. 예, 그래서 암세포가 사라지는데 한 4-5번 치료받으면 끝이에요. 한 달 내에 어떤 암이라도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요 중입자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참 아직은 이제 우리에게 좀 거리 멉니다. 자, 좀 봅시다. 이겁니다. 2023년 4월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암 치료가 시작됐다. 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 중입자 치료 1mm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최첨단 치료 설계. 빛의 속도로 날아간 중입자선이 암세포만 파괴한다. 자, 그렇습니다. X선은 네. 암세포 도달 전후에도 체내에 적지 않은 선량이 조사되고 주변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입자선은 목표물인 암세포를 정확하게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 주변 장기에 영향이 거의 없다. 이제 문제는 신청자들은 많은데 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한 번 치료받는데 약 한 5, 6천, 7천만 원이 들어가요. 1회 치료받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거리가 멀고 몇 년 후에 되면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4대 병원과 큰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치료받은 분 두 분의 사례 이렇게 봅니다. 빨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암 조직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난 너무 놀랐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말기 암도 이제 사라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 희망을 많이 가지게 되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뭉쳐있는 암은 가능해도 퍼져있는 암은 치료를 못해요. 이게 중입자 치료의 한계입니다. 전립선암으로 시작한 중입자 치료는 췌장암은 물론 대부분의 암으로 치료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중입자 치료로 이렇게 큰 암을 다 이렇게 파괴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그때까지만 좀 잘 견디시면은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암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이제 거의 초기에 발견하면은 이걸로 이제 다 제거하고 뭐 2기, 3기 정도 가도 퍼지지만 않았으면은 전이만 되지 않고 뭉쳐만 있으면은 이 중입자 치료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무리 중입자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했다 할지라도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재발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현대의학 치료를 받았다 해도 반드시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뉴스타트 않게 된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분들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들이 뭐 수술하고 병원 치료, 뭐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자기는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나았대요. 오케이, 인정했죠. 그러시냐고. 제가 캐보는 게 또 있었습니다. 요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가 있었어요. 이것 없이 병원 치료만 받고 나은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어디 있으면은 옛날처럼 똑같이 먹고 옛날처럼 똑같이 일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병원 치료 받고 완쾌된 사람 있으면 한번 모셔오십시오. 제가 그런 분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아주 특이한 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요? 이렇게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표적 치료 받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 암 투병하는 중에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 식생활의 변화가 대부분 다 있었어요. 옛날에 먹던 것 좀 절제하고 몸에 좋다는 것만 뭐 골라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반드시 식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옛날에는 노동만 했는데 이제는 뭐 해요? 운동을 했어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노동은 운동과 똑같아요. 운동은 노동이고 노동은 운동인데, 차이점은 노동은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노동이고, 운동은 오직 돈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그럼 저는 노동하고 있을까요? 운동하고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 우리 최철규 주임이 칠판 위에다 딱 써놓은 게 있어요. 나는 평생 놀았다.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토마스 에디슨. 그러니까 노는 게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게 노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죠? 숨쉬기 운동만 잘했다. 아침 스트레칭 하시죠? 6시 55분 스트레칭 하시고, 또 헬스실에 가서 근력 운동 하시고, 저 산책로 1시간 정도 꼭 걸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맨발 걷기 하시고, 이 정도면 정말 이 좋은 고기 마시고 이 깨끗한 음식 먹고, 또 뭐예요? 이렇게 운동하고, 또 월수 저녁에 와서 뭐예요? 옛날 불렀던 그 참 좋은 노래들을 부르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 강의를 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와서 강의를 듣고 생활하는 거하고 듣지 않고 그냥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훨씬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면 스트레칭, 근력 운동, 산책, 또 뭐요? 맨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이 스트레스 문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예.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었구나. 더 소중한 게 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유와 watch 뭐예요? exercise. 당신이 얼마나 운동을 했는가. 유와 watch eat.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가. 유와 watch think. 무엇을 생각했는가. 유와 watch life. 어떤 생활 습관을 하고 살았는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병원 치료를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 잘 받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네, 이 생활 습관은 이렇게 뉴스타트 생활 습관 해가고 이걸 두 가지 같이 병행해 나가면요 훨씬 더 완쾌할 일이 높은 게 바로 이 우리 에덴병원에 입원했던 이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암으로 인해 제대로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그가 인생의 결론, 암 투병의 결론을 내립니다. 목욕을 하던 중에 가슴에 뭔가 통증을 느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깨림직했습니다. 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 최고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예. 근데 유방 촬영에서 별 이상이 없다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홍 모양이 별로 안 예쁘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해 봤는데 대수롭지 생각 안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수술을 뭐 하면 되지, 뭐 그냥 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인기가 많아서 암세포가 찾아왔다고. 인기가 많아서 같이 뭐 있긴 한데 오래 있지 말아줘 하면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절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면 되고 잘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2일에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1기에서 2기로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조기 발견 해운까지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항암 치료 12번, 방사선 33회를 합니다. 자, 담담했습니다만은 33회 방사선 항암 12번 6, 7개월 동안에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못 먹고 머리 빠지고 심한 변비가 생기고 입안도 혈고 구내염도 생기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증상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항암을 할 때도 방사선할 때도 최대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했습니다. 자, 항암약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 그 항암약 암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암세포야 이 약 먹고 내 몸에서 떠나죠. 그렇게 부탁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가 그렇게 암세포와 대화를 합니다. 항암과 방사선을 하면서 날마다 상으로 향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뭐예요? 날마다 뭐 했다고요? 저 잣나무 숲, 저 산책로 걸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날마다 도시락 싸서 산으로 갔어요. 기운이 없어서 잘못 걸어도 산으로 향했어요. 산에 가서 돗자리 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집에 가서는 뭐예요? 아침에 도시락 싸서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있습니다. 산이 좋아, 산이 좋아. 그렇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먹는 것도 입에 담그는 것 열심히 먹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6, 7개월 동안에 살도 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늘어났고 몸무게 빠지는 이 관리를 잘했죠. 항상 웃고 다니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덕분에 예후가 좋았습니다. 유방암수도 영감무쌍하게 7개월 동안 계속된 항암 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최대한 즐겁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도 너무 당당하게 맞서는 삶. 2017년 11월 그때 당시에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그는요 완전히 멍청이가 됩니다.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완전히 개그우먼이 됩니다. 바지 찢겨 올리고 춤추고 머리 고무 묶어서 막 김 이빨에 끼어서 뭐 웃기 시작하고 그렇게 망가진 몸으로 사니까 뭐가 망가졌어요? 암세포가 그의 몸에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 하나 빼놓고 사셔야 돼요. 망가져야 됩니다.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한두 달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1년이나 됐네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 끝나고 바로 돌아왔으니까요. 병원에서 관리만 잘하면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제 몸에 휴식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랬던 선택은 지금 인생 지침으로 돌려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뉴스타트 건강법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건강의 큰 물질기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뉴스타트 건강법을 알게 되면서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예전 생활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요거는 공식입니다.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뭘요? 예전의 생활을 뭐요?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때 우리의 몸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못 살겠다. 예전에 암 걸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면 뭐요? 그냥 암세포가 뭐요? 뭐 그냥 살면 되겠네. 뼈저리게 그 지난 가을의 삶을 후회하면 뭐요? 암세포가 아이 못 살겠다. 그럴 거예요. 암을 만든 예전 생활과 결별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날마다 실천하고 있다는 추선희 표 뉴스타트 건강법. 자, 보십시다. 타산지석입니다. 남의 교훈을 내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남의 실수나 성공담을 내 걸로 삼아야 됩니다. 첫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든 여기서든 채식을 할 때 훨씬 더 투병률이 높아요. 단백질 보충해야지, 영양 보충해야지. 육고기나 생선 드시면은 물론 보충은 돼요. 그런데 암세포는 고기, 단백질을 가장 좋아해요. 내 정상세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전에 그 깡패 암세포는 고기, 단백질을 훨씬 더 빨리 뺏어 먹어요. 아시죠? 정상세포 성장 속도하고 암세포 성장 속도, 정상세포보다 암세포 성장 속도는 10배에서 100배 빨라요. 근데 먹이 활동은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요. 그러니까 성장은 10배에서 100배, 먹이 활동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왔잖아요. 내 몸에 영양 보충을 위해서,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정상세포로 가기 전에 뭐예요? 암세포가 먼저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훨씬 더 뭐예요? 물론 정상세포는 이제 받아 먹겠지만은, 하여튼 이분은 뭐예요? 동물성 식품 먹지 않기는 식생활의 원칙에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 과일은 반드시 밥과 함께 먹지 않고 식사 30분 전에 먹든지 식간에 먹었다. 간식하면 안 되지만은 이분은요, 식사하기 30분 전에 과일을 섭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식 먹지 않기. 좀 배가 출출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먹는 것으로 가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간식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위장에서 약 2시간 정도 소화가 되어져요. 2시간 동안 마라톤 한 거예요, 위장이. 그리고 뭐요? 소화 다 시켜서 뭐요? 소장으로 싹 내려져요. 그리고는 뭐요? 위장이 힘들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다. 그때 소장이 뭐예요? 단백질, 지방질, 하여튼 이런 영양소들을 뭐예요? 싹싹 쪽쪽쪽 빨아먹어. 갓난아기가 엄마 젖 빨아먹듯이 쏙쏙쏙 빨아먹어요. 간식은 뭐예요? 2시간 소화하고 2시간 흡수하는데 소장에서, 그때 간식을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위장이 뭐예요? 비상 걸린 거예요. 힘들게 일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뭐예요? 또 일거리 줘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일 시켰는데 쉬라고 하다가 다시 또 불러내서 일 시켜봐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가. 위장이 그런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위장이 들어온 콩 한쪽이라도 뭐예요? 소화를 해야 돼요. 이때 위장이 힘이 다한 상태에서 힘 좀 줘 할 때 뭐예요? 소장에서 흡수할 그 에너지가 위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뇌세포의 그 에너지가 위장으로 갈 수밖에, 그럼 당장 발등에 떨어져 물 꺼야 되잖아요. 그때의 문제는 소장에서 흡수돼야 될 영양소가 약 2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요. 36.5도에서 그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36.5도에서 약간 변해요. 발효도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소가 인체에 유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간식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딱 정한 시간 먹고 점심 정한 시간 먹고 저녁 정한 시간 먹고 또 중간에 뭘 먹고 싶으면 과일은 먹으면 30분면 소화가 돼요. 그럼 바로 내려가서 뭐예요? 30분 위장에 소장에서 음식이 멈춰 있다가요. 소화된 음식이 멈춰 있다가 이제 과일이 내려가는 걸 같이 흡수됐어요. 예, 간식하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식사 2시간 후부터 물 마시기. 식전 30분 전에 물 마시든지 식후 2시간 후.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밥 먹으니까 우리가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물 마시지 말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물 마시는 시간.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물 마시는 시간. 그렇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뭐요? 미지근한 물 약 한 컵 정도.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약 한 반의 반컵 정도. 그 정도에서 딱 드시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산에 가서 운동하기. 이분은 이렇게 해서 투병에 성공을 합니다. 날마다 햇빛 쬐이며 산에 가서 뭐요? 깊은 호흡하기. 그 다음에 절제하며 살기. 그다음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기. 9시면은 TV 끄고 핸드폰도 꺼놓고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하루 8시간. 그래서 이분은 뭐요? 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완전히 뭐요? 가족의 새로운 행복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분처럼 우리를 위한 선배니까 이분처럼 한번 여러분 새롭게 꿈도 생겨서 이제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암이라고 무조건 절망 금지. 암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므로 모두가 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박수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저를 지금 치료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질병을 고치시러 오신 치료주 창조 되시니 저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아픈 몸 부여잡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를 생각하소서.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저를 지금 치료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질병을 고치시려 오신 치유의 주 창조주 되시니 저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저를 생각하소서.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아픈 몸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몸 낫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몸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에덴병원 오게 해주시고 이 건강의 원리, 치료의 원리, 뉴스타트를 알게 하시고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3개월 동안 아픈 몸
완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완쾌시켜 주시고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음 갖고 잠들겠으니 잠자는 동안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아픈 몸에 함께 해주셔서 깨끗이 사라지는 암세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좀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빨리 완쾌되십시오. 가소서 아픈 몸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주여 저를 낫게 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